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원활한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점검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103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전 시간과 별다른 변동이 없고요. 여전히 2100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2100선이 살짝 장중에 무너졌다가 다시 2100선 회복을 하고 있고요. 장중 고점 저점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눈치 보기 장에서 확실히 펼쳐지고 있는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822억 원 외국인 순매수 개인 기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92.02포인트 거래가 됩니다. 1.63포인트 상승하고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역시 690선 아래에서 장 초반에 움직이다가 690선 회복을 했고요. 690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거래소와 차이 별로 없게 그래프상으로 볼 때 움직이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689억 원 개인만 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112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변동 많이 있진 않고요. 1120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로 2100선 탈환을 했고요. 이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기조 완화와 이제 달러 약세가 좀 합공을 하면서 한국 및 신흥국의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작용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만 해도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시장 영향을 좀 미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 시장에도 크게 변동성을 불러일으키진 않았고 실질적으로 시장 반응 자체가 그 미미한 부분 때문에 그와 반대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상승장 분위기를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다소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만 매수세를 하고 강력한 매수세로 개인과 기관은 이제 팔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으로는 이제 건설업, 철강, 금속업, 이제 운수 창고업, 다소 약세 업종으로는 의약품업, 전기, 가스업, 운수 장비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인은 이제 오전, 오후장 모두 이제 매도로 집중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 업종은 기기 장비업, 이제 출판, 매체 복제업, 컴퓨터 서비스업 등이 보이고 약세 업종으로 기타 제조업, 유통업, 운송 장비 부품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 합의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미국 금리 하락이라든지 신흥국 증시 부양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이 만약에 기업 실적은 좋았지만 금리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하면 올해는 반대로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라든지 아니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5장 또한 아무래도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더 5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벤트성이 보다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현재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안정적 성장, 올해 성장성을 좀 보이는 부분 종목과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업종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종목으로 미래컴퍼니 좀 추천드립니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업체인데요. 2004년부터 17년까지 약 4년 연속 영업이익률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창업주 타계로 영업 손실이 한번 크게 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꾸준한 성장으로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안정 궤도에 탔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력 사업인 장비 부분에서 의존도를 신규 산업인 이제 센터 수술 로봇 수술로 이제 성과를 내면서 턴어라운드를 보였고 주 고객이 아무래도 외국 기업인 만큼 센서 사업에 대해서 맞춤 제작형으로 보다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된 기술력과 정밀도가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수술용 로봇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이제 업체가 인투이티브인데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레보와의 의료기관에 공급을 하면서 작년부터 공급을 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보편화된 이제 로봇 수술에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2019년 CES에서 큐브아이 탑재 제품으로 이제 주목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성과를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으로 창출하고 있어서 지금 저평가된 종목으로 미래컴퍼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컴퍼니에 대해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루이스앤클로이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이사의 5종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중에 이제 첫 번째는 LG전자를 갖고 왔는데요. LG전자는 제가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ES 가전박람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 또한 가장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악재가 좀 많은 상황에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호재성 뉴스가 많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LG전자의 주가는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가전제품이 잘 나가지 않는 3분기 후반부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1분기 이 지금 좋지 않는 4분기 실적 분위기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단순히 기저효과를 노리고 들어가자라는 것보다는 CES 가전박람회에서 보여줬던 롤러블 TV가 앞으로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뒤이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신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LG전자 사실 2018년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1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10만 원까지 갔던 주가였지만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서 6만 원까지도 떨어졌었던 이제 기업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중기 이평선인 61선 이평선을 지금 강력하게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LG전자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목표가는 전고점인 75,0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만은 중장기 관점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는 높게 잡아서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9만 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테라젠 이텍스를 좀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좀 쉬고 있죠.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제 빠짐없이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JP 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일단 1월 시작하고 나니까 조금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반도체가 오히려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1월 효과의 가장 중심에 있을 것 같았던 제약바이오가 지금 쉬고 있는데 테라젠 이텍스는 지금 여러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쉬고 있는 와중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전자 치료제 기반으로 이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유전자 치료제 기술력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상용화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 또한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런 테마주보다는 이렇게 테라젠 이텍스처럼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물렸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근간이 있는 기업에 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테라젠 이텍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단기적으로는 13,000원을 목표가 제시 드리겠지만 밀렸을 경우에는 10,000원을, 손절선은 제가 최대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0,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위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세먼지 지금 굉장히 심하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월화는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최근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관련주 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갖고 온 기업은 그 중에서 단연 탑픽이 될 수 있는 위닉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관련주는 즉 공기청정기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비수기가 2분기, 3분기입니다. 이제 2분기에는 좀 비가 많이 오고 또 3분기에는 미세먼지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좋지 않아서 이 공기청정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가을에 비수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닉스는 최근에 제습기와 건조기 시장에 발빠르게 좀 공격적으로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기에도 실적이 탄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최근 이 건조기 열풍을 보게 되면 세탁기 살 때 이제는 완전히 1+1 원격으로 따라 붙을 정도의 인기를 부과할 정도로 판매 수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닉스 기존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공기청정기 제품뿐만 아니라 제습기, 건조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 또 하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과연 단연 탑픽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지금도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굉장히 좋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2만 원을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분기 내내 또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공기청정기의 매출의 수가 증가한다는 건 바로 향후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 투자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닉스는 목표가 2만 원 제시드리지만 만약에 밀렸을 때에는 1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을 갖고 왔는데요. CJ제일제당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 비비큐 시리즈가 이제 마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만두만 좀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가보니 국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료 그 업종 내에서도 가장 핫한 좀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슈안스라고 하는 냉동 피자 업체를 좀 큰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 시장에도 과감하게 진출하기 위해서인데요. 4분기 일단 그 슈안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땐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는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오늘 종가에 매수하자라는 의견보다는요,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기다렸다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한다면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연 이 전고점 부근이 지금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36만 원을 1차 목표가를 제시드리겠고, 36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 충분히 37만 원, 3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은 제가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저유가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연임도 할 가능성이 높고, 즉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있는 그 기간에는 저유가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재료의 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진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롯데케미칼을 지금 우리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실적과 조금 무관하게 바닥을 찍었다. 즉 많이 떨어진 과대납폭주의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실적이 발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우리가 관심 갖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드리겠고 25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5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종목을 붙을 때 지금 지수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특정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장 지수가 돌파를 하거나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되면 그것을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부터 롯데케미칼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청원 본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동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건설회사죠. 토목과 플랜트, 그리고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그중 플랜트 부문에서의 매출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이 9조 1천억 원, 그중에서도 국내가 약 6조 7천억 원 수준이고 해외에서는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라크 유정물 공급 시설, 알제리 복합 화력 발전 등의 수주가 올해로 2연이 되며 해외 부문에서의 수주가 매우 부진했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이익률 훼손에 따른 결과가 4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3천억 원, 1,82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지난해 매출액은 1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600억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2% 정도 증가한 9,7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현재 베트남 또는 태국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농후한 상황에서 이미 남북 철도 연결은 착공되었고 실제 대북 제재 완화에 따른 민간개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북한 안에서도 기존 북한과의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차별화되는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현재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과 미국 간의 이해관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북한의 경우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토지와 인력과 자본인데 인력과 토지는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자본이죠. 기존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에게 자원 채굴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했지만 그 방식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이 된 것 같고요. 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우호국이 생기는 거겠죠. 참고로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러시아, 오른쪽에는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왼편에는 인도, 아래로는 동남아가 있습니다. 대다수 우방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결국 북한과 미국은 각각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2차 북미 회담 매우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남북 경협주, 단순하게 현대건설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종목들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900억 원 수준의 매수세가 현물 시장에서만 유입이 되었고 주식 선물 시장에서 또한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량과 매수세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241선을 계속 지지해주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59,1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또한 양봉이 나오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결코 외국인의 매도가 큰 폭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문제없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74,400원, 손절 가격은 55,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입니다. 광고 취급액은 제1기획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고 그중 현대차의 계열사라고 하는 것, 즉 매우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사는 지난해 10월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매우 강하게 나와 현재 저점 대비 약 30% 수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덕분에 지난 10월 보인 충격은 모두 만회했다라고 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주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자금력 그리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대 고객인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기대감 그리고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반등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동사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 1분기였죠. 펠리세이드형 광고 매출 반응이 기대가 되고 외형 그리고 내형은 물론 엔진까지 변화가 된 소나타 풀 모델 체인지가 발표 예정 중입니다. 2분기에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3분기에는 제네시스, 그리고 4분기에는 제네시스 SUV 라인 그리고 기아차의 소울이나 K5 등에 대한 광고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3,41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한 33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무엇보다 배당 성향이 높지는 않지만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배당 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안정은 매우 뚜렷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현대건설처럼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가격대는 69,400원인데요. 현재 이 가격대 위에 돌파 그리고 안착이 이어지게 된다면 한 차례 움직임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78,900원, 손절 가격은 6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동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유통 기업입니다. 2018년 8월 경기 광주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가허브 터미널을 오픈하는 등 적어도 현재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2조 5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706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중 택배 부분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나 상승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대전 터미널 가동 중지, 파업에 따른 비용 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해당 변수들은 대다수 일회성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올 1분기 실적이 매우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택배 단가 하락이 시행된 상황에서의 실적이라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올 실적은 오히려 매우 크게 기대가 됩니다. 택배 단가가 서비스 수준 정상화를 동반한 즉 운임 인상 협상 재개로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택배 단가 인상에 따라서 올해 택배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무려 128%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효합니다. 수급적으로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CJ 대한통운까지 이노션, 현대건설,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유는 그런 거죠. 국내 증시는 분명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리버 금리 또한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건 딱 하나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것. 필연적으로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악화 현상은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를 반영하는 국내 시장 또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또한 캐리 트레이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이 높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환율이 약 1120원 수준인데 한계 환율,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수출하여 그 어떤 환율 효과도 볼 수 없는 수준, 그 수준을 의미하는 한계 환율이 약 1075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여 화폐를 교환할 때 얻을 환차익은 분명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긴축정책 시행과 테이퍼링 강화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결국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 그중 지수 자체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 각 종목마다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쫓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CJ 대한통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최저 14만원대, 최고 17만원대 매매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오늘이죠. 전 고점 수준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고점을 내일이든 당장 내일이든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 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99,500원, 손절 가격은 15만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 부문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인 기업인데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6,116억 원, 영업이익은 24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주력 상품은 역시 중형 석유화학 운반선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상황에서 최근 조선업의 턴어라운드, 탱커 운임의 증가와 글로벌 화학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겹쳐지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상증자를 시행한 것 또한 그리고 발행 주식 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 또한 물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매우 조금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결국 조선업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벌크선과 탱커, 그리고 컨테이너와 가스선의 수지가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곡물이나 광석 등 산적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벌크선의 흐름을 나타내는 BDI 지수가 최근 5년 기준 점진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는 점, 수주 가격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LNG선의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동사의 실적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의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시행될 수 없다는 점, 그 점은 회복의 속도가 조금은 느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수주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성과죠. 2008년 이후 바닥으로 내려왔던 성과가 약 10년 만에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며 올 한해 해당 섹터에 대한 그리고 해당 섹터 전체 흐름은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과 증가율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입니다. 시장이 받쳐주면은 동사는 물론 해당 섹터 전반적인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가 바로 이 조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낮은 성과에 기인한 중국의 판매죠. 수주 증가가 국내 조선업황의 불황을 견인하였다 할지라도 기술력만큼은 아직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조선업이지만 분명 뛰어난 기술력, 그 기술력을 가지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 착안해서 동사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우위와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분명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장중 2.41% 상승하면서 기술적으로 22평선 위에 다시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75,000원, 손절 가격은 57,500원을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제가 상당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농사를 해물, 화물운송, 그리고 대리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정선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결국 2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할 만큼 다른 해운사와는 분명 매우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주가 흐름 또한 매우 장기간 약 6개월 이상 나타난 박스권을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신규 수주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장기 운송 계약에 국내 선사 배분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만큼 동사의 수혜가 매우 기대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였습니다. 24,2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돌파한다면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 혹은 모레 이 종목이 3에서 4% 이상의 양봉이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1월 9일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구간이 결국에는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래서 대한해운은 가급적이면 오늘 반드시 매수를 해서 목표 가격으로 27,5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를 잡고 홀딩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해운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적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는 삼표 시멘트, 일단 뭐 대북 관련주로 괜찮아 보인다, 많이 안 올랐다, 그 중에서 골라주셨는데 결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천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20% 정도 오른 상황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이제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 약 6개월 정도 평균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남북경협주는 저는 계속 이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에 관심 갖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은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잘 가는 동안에도 대북주 안에서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표 시멘트가 잘 간다 그래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삼표 시멘트가 잘 갈 확률은 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삼표 시멘트가 강할 때 쉬고 있는 경협주 안에 이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표 시멘트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종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내일도 흐름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 지금 잘 가고 있고 흐름 좋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는 종목이 며칠 동안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면서 빠르게 대응하시라라고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좋아요? 네, 일단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장은 테마주들 관련해갖고 빠르게 선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2100, 호상은 700. 이 지금 기준선에서 돌파를 하냐 마냐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바닥주, 과대낙폭에 따른 지금 반등을 좀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가지고 왔던 5종목 중에 이제 테라젠 이텍스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IT,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면서 그동안 이제 외국인의 바이오, 제약바이오에 있었던 외국인 수급이 지금 빠지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힘을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모습이란 수급도 그렇고 차트의 위치 또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자리에 매수를 한다 하시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볼 그 퍼센테이지는 저는 적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손절가를 전 저점을 이렇게 잡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손절선은 짧게 목표가는 길게 또 이제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반도체 IT가 강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반도체 IT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반도체 IT가 한번 쉬어갈 텐데 그 쉬어갈 때 어떤 주도주가 또 시장을 이끌 것인가라는 이제 물음에는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테라젠 이텍스 손절선만 잘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 15,000원 이렇게 목표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젠 이텍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창원 본부장은 현대미포조선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예, 추천 이 길에 장중 5.7%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소폭 밀렸지만 지금 기준으로 주가를 추천했던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추천해드린 만큼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75,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75,000원 구간까지 지속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이십니까? 예,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대한해운입니다.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이네요. 캔들이 조금씩 밑꼬리를 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간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우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가장 큰 매수세입니다. 결국 가격대에서 23,500원 내외에서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급일 편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목표 가격을 짧게 우선은 25,8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 잡고 대응하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대한해운에 대해서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께서는 오늘 장의 특징은 어떤 종목이 좀 꼽히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북경협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북경협주가 굉장히 잘 가고 또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아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남북경협주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그날까지도 계속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만약에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남북경협주가 진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테마성, 기대감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가는 남북경협주가 내일도 잘 갈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잘 가는 종목보다는 남북경협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제약바이오는 오늘 아침부터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3인방이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해줘야 하는데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밀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매기세가 붙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간 이 실적보다는 기술력으로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한 임상이라든지 신약이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우선 쳤는데요. 역시 이 종목 또한 남북 경협주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해당 부분이 남북 경협주 전반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운이 좋게 도화 엔지니어링이 그 수혜를 받았다고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 사이에서도 움직임은 조금은 차별화를 나타내며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북 경협주는 지금 결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북한은 자본을 그리고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은 최대한 서로가 득이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결과를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상장사들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 지금부터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88번님께서 현대상선 종목이고요. 6,650원에 비중이 30%.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아마 이 현대상선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속이 탈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선 빅3 뭐 LNG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현대상선은 사실 그렇게 지금 빛을 보지 못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LNG 선박을 만드는 비중보다는 일단 컨테이너 선박을 만드는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지금 시장의 화두는 LNG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선업종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현대상선은 좀 아쉬운 거죠. 아무래도 이제 LNG 선박에 대한 비중이 없다 보니까 컨테이너 선이 잘 팔려야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일단 뒤늦게 컨테이너 선의 이 수주도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과 같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현대상선을 목표가를 이제 한 5,000원 정도로 좀 잡아 보시면서 단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대상선을 여기서 추가 매수, 그러니까 평단을 갈리기 위한 비중 확대는 조금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5,000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090번님의 문자입니다. 카카오고요. 13만 2천원, 비중이 27%, 매도 시기 궁금하다 하셨는데 카카오가 어제 장 끝날 때쯤에 카풀 서비스를 일단 중단한다라고 밝히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매도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종목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가 좋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종목에 접근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보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 처리를 하는 것보다 가급적 매수 단가 근처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노이즈가 조금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에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올해 1분기만에 실적의 측면에서 또 현재 이러한 노이즈에 대해서 바로 개선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을 우선 지켜보고요. 실적이 좋다면 2분기, 3분기까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십시오. 현 시점에서 카카오는 비록 손실이 조금 있는 상황이지만 막연히 손절 처리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영업이익의 개선 그리고 다양한 상승 모멘텀 그 두 가지를 판단하여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일단 지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583번님께서 넷게임즈 11,95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이 한 종목에 모두 실으셨는데 매도가 괜찮을지 여쭤보셨어요. 이게 사실 최근 이슈로 급등했잖아요. 네, 일단 이 넷게임즈가 왜 올랐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넥슨이 이제 매각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넷게임즈라든지 이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이제 투기적인 지금 성격을 띠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또 차트의 흐름도 또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투기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런 종목의 비중을 지금 너무 많이 담으셨던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뭐 실적을 운운하기도 또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재차 10,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것은 9,500원까지도 강한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오늘 종가의 보유 물량의 절반을 좀 덜어내시고 내일 흐름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서 10,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재차 좀 상승을 하게 되면 매수가 기준으로 뭐 10%, 15% 큰 수익을 보자라는 컨셉보다 저는 손실 없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로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실망 매물이라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전일 한번 반등을 줬는데요. 한번 반등을 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반등을 주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쉽습니다만은 전량 매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매수가 기준에서 약 손실 구간에서부터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 문의 주신 투자자분에게는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런 재료로 인해서 뭐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고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부진한 기업에 비중을 너무 이제 100% 하시는 것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좌의 5에서 10% 정도 가벼운 비중 정도만 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니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477번님께서는 현대중공업 지주 40만 2천원의 비중 20%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오늘 뭐 조선업황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좋은 얘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홀딩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현대미포조선이나 삼호중공업 등 여러 가지 조선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회사에는 하이자산운용 등 다양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나와야지 현대중공업 지주의 주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래량이 매우 적은 상황, 그리고 주가 또한 최근에 흐름 자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고, 올 한 해 남북 경영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결국 수없이 많은 기업 중 저는 현대라고 하는 그 계열사 자체가 전반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점, 또 정부로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토대로 현대중공업 지주는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 관점을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416번님께서 일신석재 2,450원의 비중이 절반입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일신석재는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기업도 남북경협주를 엮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업 기준, 그리고 이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남북경협주를 엮인 만큼 남북경협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이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때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은 했지만 아직은 쉬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부근 3,200원대에 매도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뭐 주가가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이제 올라가기를 예상을 했는데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을 때에는 2,3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일단 현금화하고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04포인트대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2시부터 지금 뭐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2104포인트, 3포인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순환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 보시면 장중에 2100선 잠시 이탈이 됐지만 바로 회복을 했고 2100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렇다 할 급등 흐름은 포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만 삽니다. 786억 원, 기관이 219억 원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연기금이 오늘도 791억 원이나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일주일째 연기금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폴리오 이제 뭐 채우고 연초여서 어느 정도의 정리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은 634억 원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현대차도 상승 전환을 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소폭씩 오름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40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네이버까지 지금 두 종목 오르고 세 종목 빠지는데 셀트리온과 한국전력, 네이버가 빠지는 가운데 LG화학과 포스코는 올라갑니다. 화학, 철강주들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좀 많이 밀리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93포인트대 마감 예상됩니다. 3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690선 장 초반에 잠시 이탈이 됐다가 바로 회복을 했고요. 690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시장의 장중 고점 마감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664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자, 코스닥도 기관은 소폭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125억 원 사줍니다. 일단 시장에서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연기금을 삽니다. 외국인 47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셀트리온이 거래소 시장에서 무너지다 보니 같이 무너지고 있고요. 신라젠도 7만 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CJ, ENM,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일제히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60만 원 지금 문턱에서 넘질 못하고 있습니다. 2.52% 올라가고요.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들 모두 빠지는 가운데 보톡스 가운데에서도 메디톡스만 올라갑니다. HLB 지금 4%대의 급락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약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20만 원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 코롱티슈진 역시 4만 원 회복이 조금은 멀어 보입니다. 38,100원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양시장 모두 지지선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정확한 지수 나오기 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태석 이사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전일 미국 시장이 강보합 상태로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사실 이제 기대를 좀 줬었거든요. 어제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또 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줬지만 막상 장 출발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조정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이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기에 이제 신라젠까지도 이제 강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좀 밀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금 장중에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불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 출반 조금 부진했던 지수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바로 이 수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섹터로 보게 되면 사실 오전에 강했던 건 바로 이제 미디어 엔터주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구독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 굉장히 강했던 건 미디어 엔터주지만 장 초반 이후 그렇다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요.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전기전자가 생각보다 지금 강하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그간 보여줬던 실적에 대한 우려감 기대를 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으로 좀 맞췄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게 바로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 굉장히 큰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금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는 2100포인트에 가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700포인트 부근에 가게 되면 금투에서도 지금 계속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주체 연기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내비쳤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하루였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잔재되어 있는 불확실성들이 많죠. 이제 블랙시트 이슈라든지 4분기 어닝쇼크발 이슈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붙을까 말까 하다가 못 붙고 내일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오늘 같은 이런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 최근 1월 이후 약 1조 이상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약 9천억 수준의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이고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이다. 그런데 지수가 조금씩 상승한다. 이 말은 코스피 200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 외의 종목들 사이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가격대가 제 기준으로 2092포인트였는데 이를 한 번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214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루 이틀 사이에 이 가격대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저는 코스피가 다시 한번 22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도 무난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꽤나 차이가 있었지만 적어도 남북 경협주는 물론이고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도주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외국인 혹은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기업, 그런 종목을 지금 잘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정말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루이스 앤 클로이 김태성 이사,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0.42% 올라가면서 2106.08포인트에 오늘 시장의 장중 고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0.43%나 올라가면서 693.38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변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60전 내리면서 1120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시장에 확실하게 시장을 받쳐줄 만한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갑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가 유지되고 있고요. 또 기관들은 매도를 합니다. 근데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의 움직임이 참 특이합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약 1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던 연기금이요. 막판에 100억을 회수하고 700억을 더 매수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받쳐줘서 0.4% 정도 오르는 모습이죠. 현재 모습을 보시면 기관들은 연기금하고 3호를 제외하고 거의 다 매도입니다. 또 차익에서도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글로벌적으로 보니까요, 지금 일본은 0.5% 빠졌고요. 그다음에 대만도 0.4%가 빠집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홍콩 항생만 한 0.1%, 그다음에 중국도 0.1% 정도 상승해서 마감하는데 국내장만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좀 특징하다, 약간 특징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지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일을 보면 분명히 주가는 올라갔죠. 그 다음에 기관들이 연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도 쪽으로 몰리는 모습이었죠. 포지션을 보니까 외국인은 277까지는요 매도 우위입니다. 277이면 정확하게 보면 2150이고요. 근데 어저께까지 2135부터 매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매도가 좀 커졌죠. 기관을 올라오면서 이익 실현을 소폭합니다. 그래서 매도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 누적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누적을 보면요, 275, 그러니까 2135의 외국인이 콜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15에서도 역시 많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약간 매수를 했지만 오늘 이익 실현을 일부 했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약 한 30포인트, 일단 2100이 넘었기 때문에요. 30포인트까지는 이 콜매도가 풀리지 않는 한은 계속 눌릴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거의 다 올라온 것이 아닐까. 너무 빨리 포지션을 보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너무 빨리 포지션을 잡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265 정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265 끝났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똑같은 것은 이런 시점에 포지션 구축이 너무 빠르다. 그 얘기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기관들도 이것 때문에 아마 대부분 물량을 버리는 것 같고 연기금만 물량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물론 연기금이 시장에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으나 결국에서 방향성은 포지션대로 갔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매도 블록, 콜매도 블록을 잡은 외국인들의 모습은 좋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장이요, 한 0.3% 올랐어요. 0.65% 올랐네요. 0.65% 올라서 캔들상으로는 한 4일 정도 행보했던 것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상승 이유를 보니까 전날, 그러니까 아침에 아시아장이 오를 때 중국 경기부양책 한 1조 위안, 우리나라도 한 100조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항, 요것 때문에 미국장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셧다운이 26일째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미국에서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중국이 경기부양을 했을 때 그 경기부양이 중국의 무역지표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부도위기에 있는 기업들을 살려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조지만 중국으로 보는 크기로 보면 100조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숨통을 튀게 한 것은 사실인데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3월 1일 기준이니까 약 한 42일 정도 남아있나요? 어쨌든 그 시점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결국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밤 또 미국에서 셧다운이 또 연장이 된다면 27일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결국 하락 압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일봉을 보면 지금 여기 4개의 캔들이죠. 요 4개의 캔들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5일선을 타고 있는 건 상당히 좋죠. 근데 기준선은 역시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6일 고점이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준선 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지수가 24,790이 넘어가야만이 기준선이 우상향으로 틉니다. 그래야 수급이 균형에서 매수 쪽으로 기울죠. 지금은 사실은 균형이 아니라 매도 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악재가 출현하면 바로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약간 어렵게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미국장. 특히 중국 무역 협상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지만 그 뉴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매우 제한되다는 것을 특징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마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양운이라는 부분을 뚫는다는 것은요, 이 매물대를 뚫는 건데 이 매물대를 뚫을 만한 재료가 되냐에 대해서 일단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나왔지만 많이 못 오른 이유도 바로 이 매물대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미국장이 좀 많이 오르다가다가 그냥 미끄러진 것도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매물대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20주선과 60주선이요 데드크로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를 하는 데가 되돌림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으로 보지 않고 반등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지점을 뚫어줄 만한 재료가 시장에서 나올지, 물론 뭐 셧다운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뚫어 올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좀 주의 깊게 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시장과도 연관이 돼 있죠. 자, 금리에 대해서 미국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한 번만 금리 인상을 해도 경침체 그에 밀어넣는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자네델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가 기준금리 중립금리에 가깝다. 또 긴축을 할 만한 압박 지표가 자체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연준은 완전히 방향을 이제는 금리 중단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럼 금리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죠? 다음에는 금리 인하 쪽인데 이게 왜 됐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금리 중단했으니까 유동성이 회수가 안 돼서 시장이 상당히 좋은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역 분쟁을 해서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구나. 지표가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역 분쟁에서 결국 유동성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로 인해서 미국장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무역 분쟁에서 지표가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게 현재 미국장의 모습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된 게 사실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뭐죠? 트럼프의 압박. 아닙니다. 트럼프의 압박보다 사실은 추가 지급 준비금 이거에 대한 금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추가 지급 준비금이 지금 2.2%입니다. 연 365억 불 이자를 지불해야 되죠. 1년에 40조를 연준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이것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면에 숨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결국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법이 제정돼서 추가 준비금을 왜 대해서 이자를 물지 않는 조건으로 가지 않는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세금으로 퍼줘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시장에 드러나면서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포기한 거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으로 해서 지표가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는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연준 의원들의 이 발언은 의미심장할 거다. 문제는 금리 인하로 갔을 때 그때의 경기 상황이 나쁜 쪽이라면 시장은 그동안 버텼던 금리를 동결하면서 버텼던 그 이슈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 연준이 도박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된 거를 우회적으로 연준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반등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뚝이 무너지면 그 뚝은 엄청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뚝을 맞고 있는 연준들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2100 오늘 안착을 했어요. 2100을 안착하니까 시장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앞에서 포지션을 갔처럼 2135에서 싸움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는 거. 올라가도 그 자리에서 멈추라기 굉장히 우픈데 인버스로 한번 봤습니다. 인버스로 봤더니 추세선을 약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목표치 부분에서 윗꼬리가 맞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또 아랫꼬리가 생겨서 올라왔던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주봉 상태로 봤을 때 올라오는 20주선과 마주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더 하락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내려온다는 건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아랫꼬리가 올라서 올라간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자리가 정말 시장에서 상당한 싸움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